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LNF와 포스코 DX를 중심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 기업들 얘기하려고 합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꽤 큰 기업들인데요. LNF, 포스코 DX.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그게 시장의 이슈가 되고 있는데 원론적인 얘기지만 왜 코스피로 가려는 것일까요? 이게 그 자본시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꼭 코스닥은 2부 리그, 코스피 1부 리그 같은 생각하는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사실 유동성이죠. 유동성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스코 DX도 마찬가지고 LNF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나 뭐 LNF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 양극재 투자를 위해서 유동성이 필요한데 역시 가장 큰 유동성은 코스피에 있다 보니까 유동성 확보가 첫 번째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 문제가 있는데요. LNF는 보면 올 초에 올 초에 공매도 금액이 51억이었는데 지금 4,370억이거든요. 아유, 20배 올랐어요. 네. 이게 굉장히 리스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주요 타깃이 되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의 공매도 잔액을 증대하는 목적이 사실은 LNF 같은 경우는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실질적인 이유는 뭐 어쨌든 유동성 확보도 있고 인지도 확보도 있고 신뢰도 확보도 있지만 더 실질적인 이유는 공매도 좀 피하고 싶고 유동성 확보하고 싶고 이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이유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을 원론적으로 여쭤봤으니까 두 번째 질문도 무식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코스피로 이전하면 주가 오릅니까?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예. 네.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뭘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워낙 이제 이게 이슈가 되고 하다 보니까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최근 뭐 한 10년간 2008년 이후에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의 기업 15곳을 다 그 조사를 해봤더니 이전 상장 이후에 7곳은 올랐고 8곳은 내렸습니다. 딱 반반입니다. 네. 이다 보니까 이전 상장이 반드시 주가 상승을 기능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고요. 역시 이번에 똑같이 포스코 DX하고 LNF가 이전 상장을 하는데 똑같이 상반된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포스코 DX는 계속 올라요. 근데 LNF는 지지부진해요. 역시 핵심은 네. 성과다. 일률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LNF와 포스코 DX를 보면 역시 경영 성적이다.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다. 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려는 이유가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고 제가 이제 질문을 너무 앞서가고 코스피로 이전한 올해 들어서 이제 이전 상장한 기업들이 꽤 있는데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전 상장 사례들을 보면서 주가 측면에서 보면 절반 정도는 오르고 또 다 오른 건 아니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요 기업들 잠깐 좀 볼까요? 네. 올해가 제일 많아요. 평균 연도마다 한 3개, 4개 정도가 이전 상장을 네. 하거든요. 올해는 이상하게도 6개가 지금 LNF하고 포스코 DX까지 이전 상장을 마무리하면 예. 올해는 역대 10년간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전 상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 표에는 BH,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 등이 대표적으로 나와 그렇죠. 있습니다. 예. 네. 그 사실 또 주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러면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상위 5위권 내에서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그래서 자본시장연구원들 다른 쪽에서도 이런 현상이 썩 반갑지는 않죠. 코스닥 그렇죠. 시장 자체가 어떤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뭐 이전 상장 이슈가 반짝할 때는 오를 수는 있지만 결론은 역시 올해 봤더니 펀더멘탈이다. 펀더멘탈이다. 네. 조금 전 그 표에 보니까 네이버도 들어있네요. 네이버도 네. 이전 상장했나 봐요. 그런 기억을 다 잊어버렸는데. 네. 그러면 여러 기업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LNF와 포스코 DX 두 기업을 좀 따로 좀 보겠습니다. 네. LNF는 그러면 뭐 이전 상장을 포함해서 최근 움직임이나 전망이 어떨까요?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 양극재 기업이 3곳 있죠. 대표적인 네. 게 뭐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네, LNF인데 예. 이 3개 기업 중에 2개 기업은 뭐 아시다시피 워낙 주가가 폭등을 좋았고, 했고요. 예. 그에 비하면 LNF는 지금 올해 주가가 최대 101%까지 상승했다가 80%를 다 반납했습니다. 역시 실적이다. LNF의 특징은 뭐냐면 이 포스코 퓨처엠과
그 에코프로와 달리 LNF는 이 고객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전체 그 공급의 80%를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하고 있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LNF에서 받은 양극재는 대부분 어디에 공급하고 있냐면 테슬라에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LNF가 매출은 1조 4천억인데 매출은 좀 늘었어요. 146%로. 그런데 영업이익은 404억밖에 안 되고 2분기에는 매출도 더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그 테슬라의 중국 공장 가동이 일부 좀 중단된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시다시피 양극재는 전구체하고 리튬을 합쳐가지고 양극재를 만드는데, 리튬을 작년에 사놨던 재고가 굉장히 비싸게 샀는데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양극재 가격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곡선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주가가 코스피 이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LNF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하반기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될 거라는 거죠. 이익 곡선이 좋지 않을 거라는 것 때문에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네, 그 그렇죠. 이유는요? 포스코 DX는 포스코 DX를 볼 때는 포스코 퓨처엠의 공장 증설과 딱 맞물립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주력은 원래 ICT 기업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냐 하면은 공장 증설을 할 때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모든 걸 여기서 공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퓨처엠의 확장 일로를 갈 때마다 포스코 DX는 뜰 수밖에 없어서 아까 LNF와는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두 기업을 포함해서 이전 상장과 관련된 건 투자자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역시 뭐 이전 상장 이슈로 주가 상승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말씀드렸듯이 이 펀더멘털이 중요하고 대부분 반납합니다. 그리고 이 코스닥 기업에서 코스피로 가는 것 자체가 물론 반짝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가에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다. 역시 펀더멘털이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잊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되고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털에 근거해야 된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죠? 분명히 있죠. 그걸 가지고 네. 트레이딩 하시면 되고, 그죠? 네, 맞습니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 가치를 봐라. 예,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 떨어졌네요. 2,570이고요. 네, 별로 사실은 뭐 재미는 없는 그런 흐름들입니다.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해서 925선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다른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종목별 장세가 여전히 펼쳐집니다. 네, 오늘 이슈 앤뷰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